난 아니야. 아무 죄도 없어. 지난 1부에서 김석중 씨를 힘든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죠? 운전기사로 성실하게 일했는데 회장은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모든 걸 빼앗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고 결국 김석중 씨는 옥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 오는 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주었던 작은 넥타이핀과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통쾌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음 날 아침 석중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낡은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야윈 얼굴에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으며 석중 씨는 주머니 속 넥타이핀을 만졌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영숙이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잠깐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석중 씨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빽빽했지만 석중 씨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서초동역에서 내려 대검찰청으로 걸어가는 동안 석중 씨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높고 웅장한 검찰청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석중 씨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는 넓고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쪽에 안내 데스크가 보였고 그 안에 서 있는 젊은 여직원에게 향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석중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넥타이핀을 꺼냈습니다. 은색 넥타이핀의 독특한 문양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라고 해서. 여직원이 넥타이핀을 보는 순간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급하게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1층 안내데스크인데요. 그 표식을 가진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여직원은 공손한 태도로 석중 씨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석중 씨를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석중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석중 씨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복도 끝 큰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집무실이 펼쳐졌습니다. 큰 책상 뒤에 한 사람이 서 있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석중 씨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최 선생님?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밤 골목길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석중 씨가 목숨을 걸고 숨겨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은 고위 공직자 그 자체였어요. 김석중 선생님,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최민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 최민호입니다. 정재계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석중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특별수사본부장, 검사장급 고위 간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쫓기고 있었던 이유는 미래유통 박영진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비자금과 횡령 증거를 확보했는데 그 사실을 눈치챈 그쪽 사람들이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최민호는 차를 따라 석중 씨 앞에 놓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밤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박영진의 범죄는 영원히 묻혔을 거고요.
그럼 저는 네, 선생님은 완전히 무고합니다. 아니, 무고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최민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리 팀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박영진을 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법인이 박영진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도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석중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결백한 건가요? 그럼요. 선생님은 15년 동안 이용당하고 착취당한 피해자입니다. 최민호는 석중 씨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15년 동안 업무 기록 같은 거 남긴 게 있으십니까? 메모나 일지 같은 거요. 석중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회장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다 기록해뒀습니다. 최민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 침대 밑에 숨겨뒀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1시간 후 석중 씨는 두꺼운 노트 6권을 들고 다시 최민호의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최민호와 수사팀은 노트를 펼쳐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완벽한 증거 자료입니다. 노트에는 15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만난 사람, 나눈 대화 내용까지. 석중 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밤 이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2019년 3월 15일 강남구 역삼동 빌딩에서 국세청 과장과 만남. 이번 감사는 적당히 넘어갈 테니 걱정 마시오라는 대화 들음. 2020년 7월 3일 송파구 은행 지점에서 내 명의로 계좌 개설. 회장님이 이건 회사 업무용이니 서명만 하면 되라고 하심.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최민호는 석중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 자료 덕분에 우리는 박영진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결백도 증명할 수 있고요. 정말인가요? 네, 이제부터는 저희를 믿으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며칠 후 특별수사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미래유통본사는 물론 박영진의 집과 비자금이 숨겨진 장소까지 일제히 수색했습니다. 박영진은 회사에서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석중 씨는 그 광경을 검찰청 모니터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박영진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영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석중 씨의 15년 일지와 검찰의 증거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중견기업 미래유통 회장 박영진, 15년간 1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박 회장은 무고한 운전기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석중 씨의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옛 동료들 모두가 축하와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딸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아빠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죠? 그래, 수진아. 아빠는 결백해. 미안해요, 아빠. 제가 아빠를 의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석중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최민호 본부장이 석중 씨를 불렀습니다. 김석중 선생님,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우리 특별수사본부의 특별자문관이 되어 주십시오. 선생님처럼 15년 동안 현장에서 갑질과 불법을 목격한 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신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석중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생님은 이미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두 사람은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석중 씨의 손에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15년 동안 잃었던 존엄과 희망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석중 씨의 결백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래유통은 박영진의 구속과 함께 경영진이 전면 교체되었고 석중 씨에게는 15년치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 3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석중 씨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석중 씨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15년 동안 굽혀졌던 등이 펴지고 고개를 떨구고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거 입어봐요. 딸 수진이가 새 양복을 건넸습니다. 대학교에 복학한 수진이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버지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좋은 걸 아빠가 입어도 되는 거니? 아빠, 이제는 아빠가 당당하게 입고 다니셔야 해요. 아빠는 아무 잘못도 안 했으니까요. 석중 씨는 양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달라 보였고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떳떳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내 영숙은 부엌에서 정성껏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보, 오늘 첫 출근이죠? 많이 떨리세요? 응. 실은 많이 떨리네. 그래도 이제는 떨리는 게 두렵지 않아. 석중 씨는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의 특별자문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운전기사 시절보다 2배나 많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 최민호 본부장이 직접 석중 씨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김석중 특별자문관입니다. 15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우리 수사에 큰 도움을 주실 겁니다. 팀원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석중 씨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입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중 씨의 업무는 주로 갑질과 횡령 피해자들의 진술을 듣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의가 당신 편입니다. 석중 씨가 따뜻하게 말하면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석중 씨의 진심 어린 위로는 그 어떤 검사의 말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석중 씨는 한 중년 여성의 상담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대기업 임원의 집에서 15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는데 주인 명의를 도용당해 빚을 떠안게 된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석중 씨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석중 씨의 말에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중 씨는 그녀의 사건을 최민호 본부장에게 보고했고 수사팀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임원도 구속되었고 여성은 결백을 증명받았습니다. 김자문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여성이 석중 씨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석중 씨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이보다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석중 씨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과 통찰력은 수많은 갑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석중 씨는 딸 수진이, 아내 영숙과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반지하 월세를 벗어나 이제는 햇볕 잘 드는 2층 빌라로 이사를 한 뒤였습니다. 아빠, 저 다음 학기에 법학과로 전과하려고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학과?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니?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나중에 검사나 변호사가 되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석중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이 자신을 보며 꿈을 키우고 있다니
이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수진아, 아빠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고마워요, 아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중 씨는 주머니에서 은색 넥타이 핀을 꺼냈습니다. 작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 넥타이 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문양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석중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최민호 본부장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날 밤 용기를 내어 그를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선행이 큰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석중 씨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석중 씨를 통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구원받고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석중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석중 씨는 넥타이 핀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15년의 굴종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김석중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리고 작은 선행은 언젠가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오늘도 어디선가 석중 씨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은밀한 보은의 힘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